자, 오늘 우리는요, 마치 탐정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던 고대 문명, 이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까마득한 옛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비밀과 일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돌조각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시작돼요. 수수께끼 같은 고대 문자들, 아무도 읽지 못했던 그야말로 암호졌죠. 네, 고대의 목소리를 여는 것. 그 첫 번째 과제는 맞습니다. 이 고대의 암호를 푸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쐐기 문자라는 건데요. 고대 근동에서 무려 3,000년 넘게 쓰였대요. 그런데 서기 1세기쯤엔 완전히 잊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점토판에 이런 쐐기 모양 글자가 가득한데 수세기 동안 아무도 이걸 못 읽었던 거예요. 그 안의 비밀은 그냥 그대로 잠들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암호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돌파구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할 때 로제타석이 결정적이었던 거 아시죠? 그것처럼 여러 언어로 같은 내용이 쓰인 비문이 열쇠가 된 거예요. 쐐기 문자한테는 그게 바로 이 베이스툰 비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거죠. 여기엔 같은 내용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대 페르시아어였는데 이건 학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언어였어요. 이걸 실마리 삼아서 헨리 롤린슨 같은 학자들이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잊혔던 바빌로니아 쐐기 문자를 읽어낸 겁니다. 와, 이 덕분에 수천 년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법전이나 서사시 같은 것들이 다 여기서 쏟아져 나왔죠. 자, 이렇게 암호를 풀어서 옛날 문서를 읽게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막 드러났어요.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했죠. 진짜 증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사 탐정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손에 흙을 묻혀야 했습니다. 근데 초창기 고고학이라는 게 뭐랄까 사실상 보물찾기나 다름없었어요. 19세기 유럽 탐험대들은 그냥 멋있어 보이는 유물, 비싼 골동품을 가져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유적지가 막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분야의 명탐정 플린더스 패트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요.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유적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땅이 겹겹이 쌓인 지층을 분석해서 시대 순서를 파악하는 거죠. 또 각 층에서 나오는 토기 조각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연대를 추정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냥 보물찾기였던 걸 정밀한 과학 수사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게 바로 고고학의 혁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땅에서 파낸 증거랑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면? 여러분은 뭘 믿으시겠어요? 이런 고민이 특히 20세기 초 중국에서 아주 뜨거웠어요. 학자들이 기존의 역사책을 다시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 있었다는 전설적인 왕들 이야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일까? 혹시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헌 증거랑 유물 증거 둘 중에 뭘 믿어야 하냐는 거죠. 이때 왕구규 같은 학자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중 증거법인데요. 책에 쓰인 기록, 즉 지상의 증거랑 땅에서 직접 발굴한 유물, 지하의 증거를 서로 비교하고 맞춰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증거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역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갑골문입니다. 이 갑골문 연구를 통해서 그저 신화나 전설로만 생각했던 고대 상나라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증명됐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 문명 전체의 역사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야말로 결정적인 열수였습니다. 사실 이런 기록과 유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어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과연 고고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던가, 정말 트로이 전쟁은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들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이해 방식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역사 탐정들은 어떨까요? 이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도구,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새로운 질문들과 함께 말이죠. 보세요. 이제 현대탐정들은 정말 다양한 도구를 씁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으로 아주 정밀하게 연대를 알아내고요. 또 예전처럼 그냥 서양 학자들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역사는 과연 누가 쓴 이야기인가 질문하면서 현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죠. 비문 같은 건 사라지기 전에 디지털로 다 저장해 두고 또 유적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땅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예전 세대는 상상도 못했을 최첨단 과학기술과 깊이 있는 비판적 시각이 모두 동원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길게 달려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탐정 이야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라는 건요, 그냥 교과서에 딱 박제된 사실들의 모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아주 역동적인 수사 과정인 거죠. 저 먼 옛날 절벽에 새겨진 암호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깨진 토기 조각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심지어는 옛 기록 자체를 의심하는 데 이르기까지 과거를 탐구하는 이 과정은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과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건 팩트야 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들 중에 과연 미래의 탐정들이 아니 그건 틀렸어 라고 다시 쓸 이야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건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대한 수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증거, 새로운 질문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를 뒤엎고 다시 쓰게 만들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